안녕하세요. 일반 공학물리 문제풀이를 맡게 된 조요셉 조교라고 합니다. 오늘 2장부터 9장까지 총 10문제를 풀이할 것입니다. 풀이하는 문제들은 기출된 문제들과 유사한 유형의 문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시험 문제들은 지문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소에 연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번 문제풀이 시간에는 문제를 해석한 뒤에 풀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로켓이 고도 0m로부터 수직한 방향으로 쏘아진 상태에서 이제 최대 속력 100m/s일 때 이제 엔진이 꺼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움직이다가 최대 고도 1500m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가정을 하죠. 가정하기로는 로켓이 균일하게 가속을 하고 엔진이 켜져 있는 동안 이 말은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소리일 테고, 이제 뒤에서 물어보는 걸 보면 엔진이 이제 꺼졌을 때 꺼지기 전까지 이렇게 보죠. 꺼지기 전까지의 시간을 물어보고 있고, 이제 엔진이 꺼졌을 때 그 순간에 로켓의 고도를 물어보게 있습니다. 공기 마찰력은 무시한다고 되어 있고,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일정하다고 주어졌네요.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방향을 정해줘야 합니다. 로켓이 이동하는 방향을 이제 플러스라고 하면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일 거고, 이제 문제에서 등 가속도 운동임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에 관련된 식을 기억을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식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될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제 시간과 이동 거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인 속력과 이제 가속도 같은 걸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저는 이제 3번씩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이 꺼진 후에 중력 가속도만 작용하는 시점에서 이동한 거리를 구해봅시다. 엔진이 꺼졌을 때 이동한 거리를 d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2gd가 되겠죠. 문제에서 g는 10m/s 제곱이면 씌워줬고, 이제 우리가 방향을 마이너스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0이 들어갈 테고, 따라서 이제 2 곱하기 마이너스 10 곱하기 d가 됩니다. 이제 처음 속력, 나중 속력을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잘 보시면 엔진이 꺼졌을 때가 이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V0 처음 속력은 100m/s가 될 테고, 나중 속력은 최대 고도에 도달했을 때가 나중 속력이기 때문에 최대 고도에 도달했을 때는 당연히 멈춰 있겠죠. 그래서 0이 될 테 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이동한 거리를 구해보면 d는 500m가 나옵니다. 중력이 작용할 때, 즉 엔진이 꺼졌을 때 이동한 거리는 500m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이제 최대 고도가 1500m를 했기 때문에 엔진이 켜져 있는 동안 이동한 거리는 당연히 1000m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엔진이 꺼졌을 때 로켓의 고도는 1000m입니다. 이제 엔진이 켜져 있을 때 걸린 시간을 구하려고 1, 2번식을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죠. 엔진이 켜져 있을 때 가속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속도를 구하고 1, 2번식을 통해서 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우선 똑같이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3번식을 이용해서 구해볼 건데, 이제 A 가속도를 엔진이 켜져 있을 때 가속도라 하고, S는 앞에서 구한 1000m라고 하면 2 곱하기 A 곱하기 1000m죠. 이제 속력을 또 대입을 해보면 지면에서 출발할 땐 당연히 0일 테고, 이게 처음 속력이죠. 그리고 최대 속력, 엔진이 딱 꺼지는 그 순간 최대 속력은 100이기 때문에 A는 5m/s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1번식과 2번식에 대입을 해서 시간을 구해보면 되는데, 저는 2번식을 통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식으로 구해보면 당연히 1000m는 V0는 0이고 V0t 곱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제 A를 대입을 하면 되죠. 대입을 하면서 구해보면 시간은 20초가 돼서,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0초 1000m입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두 개의 블록이 같이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각도가 30도가 있네요. 이렇게 그림과 같이 30도의 각도의 경사로를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시작 위치가 6.8m입니다. 근데 이제 블록 A의 질량은 5kg, 그리고 경사로와 이제 작용하는 운동마찰력 개수는 0.1V. 블록 B 같은 경우는 10kg의 운동마찰 계수 0.1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블록 A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물어보고 있네요. 중력과 속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알짜임을 구해봅시다. 알짜임을 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좌표축을 설정해 줍시다. 그래서 블록 A부터 살펴보면 Y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 아래 방향으로 MG가 있고 이 각도가 세타 30도이기 때문에 이 아래 방향으로는 MG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따라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Y 방향으로는 NA랑 MG 코사인 세타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Y 방향은 이동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겁니다. X 방향으로는 경사로 X방향으로 이제 MG 사인 세타가 작용을 하고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마찰력은 n인데 n이 위에서 MAG 코사인 세타라고 구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위에서 주어진 숫자를 대입해보면 16.01N이 나옵니다. 블록 B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YA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이 수축 압력과 MG 코사인 세타 같게 될 거고 X방향으로는 당연히 MG 사인 세타 빼기 마찰력이 되겠죠.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36.27N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각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데 A의 가속도는 3.20m/s제곱, B의 가속도는 3.63m/s제곱. 근데 그림에서 보면 B가 A보다 뒤에 있는데 가속도가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A와 B가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총 알짜임을 구해보면 Y방향 0이기 때문에 X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X를 대보면 52.28N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총 질량을 나눠주게 되면 같이 이 시스템의 가속도가 나옵니다. 3.49m/s 제곱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동한 거리를 알고 주어졌으니까 다음과 같이 식을 이용하면 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S가 6.8m이기 때문에 1.98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98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블록 B의 질량은 5kg, 얘는 이제 블록 A의 위에 있는데 A의 질량은 8kg이네요. 근데 얘가 이제 테이블 탑에 놓여져 있습니다. 수평적인 테이블 탑에 놓여 있고 블록 A와 테이블 탑 사이에 마찰력은 없고 근데 A와 B 사이에는 정지 마찰 계수가 존재를 하네요. 네, 주어진 값은 0.75입니다. 블록 A에 이제 부착된 실이 마찰이 없고 질량이 없는 풀리를 통과해가지고 블록 C 다른 쪽에 이제 붙여져 있네요. 네, 그림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가장 큰 질량을 구하라 블록 C에 조건이 붙겠죠. 어떠냐면 블록 A와 B가 함께 미끄러지도록 이제 할 수 있는 블록 C의 최대 질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A와 B하고 이동하는 동안 C가 땡기게 되겠죠. 그래서 A, B, C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모두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C로 인해서 A와 B는 오른쪽으로, 이때 우리가 이걸 X라고 합시다. 플러스 X. 그리고 C는 아래쪽으로 가속을 하겠죠. 근데 이제 가속도의 값은 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될 텐데 우선 하나씩 그려봅시다. A, B, C에 대해서 블록 B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른쪽은 플러스 X라 했으니까 다 같이 주고 가속도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력 가속도에 의한 MBC가 작용을 할 테고 반대 방향으로 수직 항력이 있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마찰력이 플러스 X 방향으로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제 A가 이 아래에 있는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A, B 사이에 존재하는 정지 마찰력은 당연히 A, B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블록 A 같은 경우는 A 위에 B가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똑같죠. 플러스 X 방향. 블록 A 위에 B가 있기 때문에
질량은 A 플러스 B, G가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실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S 방향의 장력이 작용합니다. C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방향으로 플러스 Y 방향 이동을 할 텐데 당연히 중력가속도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할 테고 아래 방향 중력가속도에 의해서 mg가 작용할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당연히 장력이 작용을 하겠죠. 1번부터 생각을 해보면 마찰계수 이제 F 있죠? 마찰력 F가 있을 텐데 이 마찰력 F는 당연 우리가 알듯이 F는 이제 마찰계수 뮤와 수직항력 N으로 표현이 될 텐데 블럭 C의 질량이 가장 클 때 걸려있는 블럭 C의 질량이 가장 클 때 블럭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최대 정제 마찰력이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은 뮤 SN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블럭 B에 작용하는 힘은 마찰력 F는 뮤 SN인데 이게 MA가 돼야 되죠. 힘 F는 MA 해서 MBA가 될 테고 이걸 보니까 N은 당연히 MBG죠. 그래서 A는 뮤S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블럭 A를 구해보면 똑같이 블럭 A와 B 사이에 이제 작용하는 힘을 A, B에 작용하는 힘을 보니까 장력이 걸려 있습니다. 장력이 걸렸기 때문에 장력 T는 MAB A가 될 텐데 A는 우리가 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걸 대입을 해보면 장력 T는 MA 플러스 B USG가 됩니다. 블럭 C도 구해봅시다. 블럭 C는 장력과 중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R자임은 MCG 빼기 T가 되고 E는 MA가 될 테니까 MCA가 됩니다. 그래서 MCA를 하려고 보니까 A는 당연히 위에서 구한 걸 또 대입을 하고 그래서 MC USG가 되죠. 그럼 T는 이제 앞에서 구했습니다. T.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정리해서 구해보면 MCG 빼기 T는 MC USG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블럭 C의 무게를 구해보면 되는데 당연히 MC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MC는 1 빼기 뮤 S분의 MA 플러스 B 뮤 S가 될 테고 A와 B의 무게가 주어져 있고 뮤 S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MC의 무게는 39kg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39kg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스키어가 이제 상당히 크고 마찰력이 없는 눈덩이 위에서 이제 출발을 했네요. 근데 그때 속도가 상당히 작은 초기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0이라고 소리입니다. 0. 초기 속도가 0이다. 근데 이제 뭘 물어보고 있냐면 스노우볼에서 이제 접촉을 잃어서 이제 날아가게 되는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즉 이제 날아가는 시점에서의 이제 알파를 구하라고 하네요. 알파. 그러니까 각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거는 스키 타는 사람이 접촉을 잃고 접선 방향 날아갈 때 각도 알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잃고 나서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려면은 수직 항력이 0이 돼야 되죠. 원운동을 하지 못하는 조건이 될 때 그러니까 눈덩이를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x축과 y축을 설정해 봅시다. 이쪽 방향을 x, 이쪽 방향을 y라고 이제 설정을 해보고 이때 우리가 각도 알파일 때 성경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알파일 때 성경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높이는 r 코사인 알파죠. 그래서 각도가 알파일 때 이 스키어의 높이는 r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법칙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초기 시작할 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와 나중 위치 에너지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초기 속력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우 작기 때문에 0이라고 한 겁니다. 0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0이 될 테고 다음과 같이 이제 나중 속도 V2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 정리를 하면 되죠. 정리를 해서 보면 V2는 다음과 같이 루트 2GR 가로 열고 1 빼기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원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을 받게 되고 Y축 3번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거죠.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이제 구심 가속도가 작용할 텐데 당연히 이 밑에 방향으로 mg이기 때문에 이 각도 알파를 보면 mg 코사인 알파가 되고 수직항력 n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R자임을 비교해 보면 mg 코사인 빼기 알파는 n은 이제 f는 ma인 이제 ma가 될 테고 이 a 라디안은 이제 구심력이 작용할 때 이제 가속도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구심력에 대한 식은 R분의 mv2 제곱이 될 겁니다. 얘를 이제 또 정리를 해보면 이제 n은 mg 코사인 알파 빼기 R분의 mv 제곱이 될 테고 우리가 앞에서 구한 v2를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나오네요. n은 수직항력 n은 mg 곱하기 3 코사인 알파 빼기 2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수직항력 0, 이 수직항력 n이 0이 될 때 적선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힘을 잃고. 따라서 이제 수직항력 n은 0이 되는 식을 세워두고 이제 mg 3코사인 알파 빼기 2가 0이 됨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알파죠, 알파. 그래서 코사인 알파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3분의 2가 나타나게 되고 당연히 알파를 구하니까 적선 방향으로 날아갈 때 각도 알파는 아크 코사인 3분의 2가 돼서 문제에서 원하는 날아갈 때 그 순간 각도는 코사인 아크 코사인 3분의 2가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질량 M1, N2인 두 개의 블럭이 질량이 없는 이제 곤레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림처럼. 그래서 어디든 이 시스템 어디든지 이제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고 이 도르래는 이제 무게가 무시가 가능하네요. 그리고 굴레가 늘어남이 없다.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원하냐면 M1, M2 중력가속 G로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보시면 A번은 M1에 걸려있는 이제 M1이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B번은 M2의 가속도, C번은 M1에 걸려있는 이제 장력을 구하라고 하네요. 당연히 아까처럼 이러한 문제들은 코스 다이어그램부터 그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생각해 봅시다. 이 M2가 아래로 움직이면서 얘가 M1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을 플러스 X라고 합시다. 그래서 블록 1번부터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X 방향으로 물체 M1이 이렇게 이동을 할 테고 가속을 A1만큼 받을 테고 이 실에 장력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T1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M1G 수직항력 N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력 T1은 M1A1이 되겠네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M1A1이 되고 블락 2번 이 M2는 당연히 중력 M2G가 작용을 할 테고 아래 방향이 이제 가속도가 되겠죠. A2만큼 가속을 할 겁니다. 여기에 장력이 걸렸기 때문에 T2만큼 장력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플러스 Y 방향으로 하고 계산해 보면 M2G 빼기 T2는 아래 방향인 M2A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는 추가적으로 움직도르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도르래에 작용하는 힘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감은 점이 움직도르래입니다. 움직도르래에 작용하는 중력 mg가 있을 테고 아래 방향으로 여기 밑에 m2가 있기 때문에 장력이 있겠죠. 근데 장력이 있어서 t2가 있고 이쪽에 m1이 있기 때문에 t1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걸리는 시스템의 R자임을 계산해 보면 mg 더하기 t2 빼기 반대 방향으로 t1 두 개는 ma가 될 텐데 문제에서 가정하기로는 움직도르래의 무게는 무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뒷부분 ma와 mg가 0이 될 겁니다. m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t2는 2t1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움직도르래는 작용하는 힘이 반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식을 대입을 해보면 m2g 빼기 2m1 a1은 m2 a2가 됩니다. 또 이제 가속도는 당연히 힘이 반이 되기 때문에 가속도도 반이 되겠죠. 그래서 A번부터 구해보면 이제 M1에 걸려있는 이제 가속도를 구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위에서 구한 식에 바로 대입을 하면 되죠.
A1이 EA2임을 제입을 해보면 당연히 M2G 빼기 EM1 A1은 2분의 M2 A1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A1을 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A1은 4A1 플러스 M2분의 2M2G가 됩니다. B번을 바로 구해봅시다. B번을 바로 구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A1은 2A2임을 알고 있죠? 그래서 A번에 구한 식을 바로 갖고 와서 이제 2를 나눠주면 A2가 될 겁니다. 그래서 A2는 4M1 플러스 M2분의 M2G가 됩니다. C번은 M1에 걸려있는 장력을 구하는 문제네요. 장력 T1은 당연히 M1 A1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구한 A번에서 구한 A1을 대입을 해서 바로 구해보면 T1은 4M1 플러스 M2분의 2M1 M2G가 됩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물체 M과 EM 두 개의 블럭이 이제 스프링 컨스턴트의 K를 가지는 용수철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K겠죠. 그리고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면에는, 수평면에는 이제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고 도르래에도 마찰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르래의 무게는 무시가 가능하다고 하고 중력가속도는 G라고 주어졌습니다. A번을 보면 A번은 D만큼 떨어졌을 때 걸려있는 블록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네요. 얘의 속력을 물어보는 거죠. B번은 최대거리 H를 구하네요. 최대거리 H. 그래서 우선 A번부터 풀어봅시다. 육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서는 스프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에 대한 에너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EM이라는 물체가 D만큼 움직이면 위치 에너지가 EMGD만큼 변할 테고, 당연히 얘네들은 내려갔을 때 이제 운동을 하게 될 테니까 M 블록의 속력 VM 가지고 운동에너지, 당연히 EM에 대한 운동에너지, 그리고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역학적 에너지 분석 법칙을 이용하면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체 M과 EM은 고정도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속력이 같겠죠. 그래서 속력을 V라고 하면 바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 MV 제곱은 EMGD 빼기 2분의 1 KT 제곱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당연히 V 제곱이기 때문에 V 제곱은 3분의 4 GD 빼기 3n분의 KD 제곱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거리 D만큼 움직였을 때 속력 V는 루트 3n분의 4mgd 빼기 KD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번을 바로 구해보면 이제 최대 H를 구하는 거네요. 최대 H. 당연히 최대로 떨어지는 거리에 도달하게 되면 물체는 멈출 테니까 V가 0이 돼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체 위치 에너지가 전부 영수철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EMGH는 2분의 KH 제곱이 되고, 당연히 H는 K분의 4mg가 됩니다. 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스몰 m의 질량 10g을 가지는 총알이 수직 아래 방향으로 이제 발사가 됩니다. 근데 이때 초기 속력이 16m/s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7.2m네요. 근데 아래에는 이제 라지 M 질량 990g을 가지는 나무 블럭이 있습니다. 블럭에는 상당히 가벼운 수직의 스프링이 달려있고, 얘의 포스 컨스턴트는 K라고 주어져 있네요. 근데 이제 블럭은 초기에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즉,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을 여기를 0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총알이 블럭을 이제 상당히 충분히 빠르게 충돌을 하고, 이 블럭은 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가정이죠, 가정. 그때 이 충돌하는 동안에는 블럭을 파고들어서 H2만큼 5cm만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대고 있는 나서는 스프링이 최대 10cm만큼 압축이 되네요. 그래서 가정을 하기로는 또 이 시스템이 충돌하는 동안에는 이제 등가속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A번부터 보면 블럭과
총알이 박혀있는 블록이 충돌 후에 카인넷 그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B번은 스프링의 포스 컨스턴트는 어떻게 되냐? C번은 총알이 이제 총알이죠. 총알이 그 나무 블럭에 박혀있는 동안에 평균 힘이 어떻게 되냐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번부터 구해봅시다. A번부터 구하려고 보니까 당연히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충돌하는 할 때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다음 식을 이용해서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V제곱 빼기 V제로 제곱은 2gh1이 되는데 얘도 V0는 주어졌기 때문에 16m/s가 되고 h는 높이 7.2m라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제곱은 400m 제곱 세크 제곱이 돼서 V는 20m/s가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즉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에 운동량 갖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총알의 운동량과 총알과 나무가 같이 있을 때의 운동량을 비교해보면 충돌 후에 속력은 다음과 같이 0.2m/s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mv제곱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0.02줄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네, B번 문제입니다. 스프링에 이제 포스 컨스턴트 K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이제 최대로 압축되었을 때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와 총알이 박힌 블록의 위치 에너지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총알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와 총알이 박힌 블록의 위치 에너지의 변환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x가 마이너스 0.1m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초기 상태 여기를 이퀄리브리움 포지션이라고 했어요. 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압축이 됐을 때 이게 10cm까지 내려올 텐데 따라서 이게 아래방이 마이너스 0.1m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위로 여기가 이제 h가 있을 때 이걸 플러스로 뒀잖아요. 그래서 아래 방향은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포스 컨스턴트 K는 204Nm/m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204Nm/m입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록에 의해서 이제 총알이 이제 충돌하는 동안 에버리지 포스를 구하라고 하네요. 여기서 가정하기로는 G는 10m/s 제곱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직전의 총알 속도를 V0, 이거 앞에서 구한 거죠. V0로 하고 총알이 박힌 후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총알이 박히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멈추겠죠.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블럭에 박히기 때문에 0이고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V제곱 빼기 V0제곱은 2A, H2인데 이 H2는 총알이 블록에 박힌 거리죠. 5cm가 박혔다 했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5cm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어요. A를 구하면 마이너스 4000m/s 제곱입니다. 그래서 F는 MA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렇게 총알이죠. 총알이기 때문에 0.01kg이어서 40N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40N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블럭이가 1이 질량 M1을 갖고 있죠. 얘가 질량 M1이고 높이 H 위치에서부터 마찰력이 없는 경사로를 내려오네요. 이렇게 마찰력이 없는 경사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충돌을 하는데 정지되어 있는 M2의 질량을 가지는 블럭 2와 이제 충돌을 합니다. 충돌하고 나서는 블럭 2는 운동 마찰 계수 6K가 있는 영역을 통과를 하네요. 미끄러져 들어가서 멈춘다고 합니다. 그때 거리가 D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충돌이 탄성 충돌이라고 쳐져 있고 그때 이 거리 D를 M1, M2, H 그리고 뮤K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충돌 전후의 관계식을 찾아서 표현하는 게 목표네요. 그래서 먼저 충돌 전에 이 블록 1이 마찰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이 내려와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시작할 때 V는 0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랑 존재를 할 때고, 다 내려와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을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V1은 루트 2GH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나서 이제 탄성 충돌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체 1, 2의 속도를 각각 V1, V2, 나중 속도 V1 프라임, V2 프라임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이때 V2 물체 2의 초기 속력을 0이기 때문에 V2는 0.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테고,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또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죠. 그래서 물체 1의 운동 에너지가 충돌 후에 각각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앞에서 구한 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운동 에너지 법칙, 운동 에너지 보존되는 걸 이용해서 이제 구한 식에다가 앞에서 구한 이제 V1 프레임을 대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테고, 좀 더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V2 프라임과 문제에서 줘졌던 V1, 그러니까 초기 속력에 대한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V2 프라임과 물체 2의 이제 나둔 속력, 충돌 후의 속력과 이제 이 관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V1을 구해서 대입을 해보면 V2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V2 프라임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수직 M1, M2, H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충돌하고 나서 블록 2가 마찰 계수가 뮤케인 지역을 지나서 이제 멈추게 될 텐데, 이때 마찰 에너지가 작용을 할 테죠. 마찰력이기 때문에 마찰 에너지가 작용을 해서 D만큼 이동해서 멈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 2의 운동 에너지가 마찰력을 만나서 0이 되면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같으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F뮤는 당연히 UKM2G가 될 테고, 얘는 앞에서 구했죠. 그래서 우선 D로 표현을 해보면 D는 2뮤K 지분의 V2 프라임 제곱이 될 테고, 앞에서 구했던 V2 프라임을 대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했던 UK, M1, M2, H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두 개의 포인트 파티클 P1, P2가 이제 각각 질량이 이제 M인 두 개 질량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각각 연결이 되어 있네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회전축 O에 대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고, 얘는 단단하고 이제 균일한 막대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중 하나는 질량이 라지 M과 스몰 D고, 요거죠, 요거. 그리고 다른 한쪽은 2M과 2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들로 이제 일정한 가속도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이제 회전을 하고 있네요. 얘네들이 이 전체 시스템이 오메가의 각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줘줬냐면 관성 모멘터가 이제 단단하고 유니폼한 막대기의 관성 모멘트를 주어졌는데, 질량이 M이고 길이가 L일 때 이제 중심에서 더 회전하는 이제 그 관성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12분의 1 ml 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번 문제는 뭐냐면 손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네요. P1에 그러니까 5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P1의 손속력과 가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B번은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는데, 질량 M의 로드, 그러니까 이 로드죠. 이 로드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고, 그리고 총 시스템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고 하네요. 10번 같은 경우는 P1의 운동에너지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네, A번부터 해보도록 하죠. 네, 이 시스템은 문제에도 주어졌다시피 오메가라는 일정한 각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속력과 각속력 오메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1의 위치는 총 3D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속도가 일정하고 3D 위치에 있는 P1의 성속도는 당연히 3D 오메가가 되겠죠. 그리고 원운동일 때 각속력과의 가속도는 관계는 A는 R 오메가 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이 3D이기 때문에 P1의 가속력은 이제 3D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래서 답은 3D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네, B번입니다. 질량 m짜리 막대기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고 총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균일한 막대기 질량 중심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알려줬기 때문에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한쪽에 반대쪽에 이제 질량 회전축이 있을 때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질량 중심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줬죠. 그래서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한쪽 방향에 회전축이 있을 때 관성 모멘트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 이 D'은 원래의 질량 중심에서부터 회전축까지의 거리입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래서 이 M로드는 원래 2D 로드를 지나서 D만큼 있기 때문에 이 질량 중심으로부터 회전축까지 거리가 2분의 5D죠. 2분의 5D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D'은 2분의 5D가 됩니다. 그래서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M의 관성 모멘트는 원래 관성 모멘트 더하기 MD 프라임 제곱이 되고 D 프라임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3분의 19 MD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질량 M의 막대기의 관성 모멘트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나눠서 구할 수 있죠. 2M짜리 로드의 관성 모멘트 그리고 파티클 P1의 관성 모멘트 M로드의 관성 모멘트 P2의 관성 모멘트를 다 더하면 총 관성 모멘트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EM로드를 구하려고 보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얘는 이 질량 중심으로부터 2D짜리는 질량 중심으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D'이 D가 되기 때문에 얘를 똑같이 대입을 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때 얘의 질량은 2M이기 때문에 2M이 들어가고 원래 2분의 ml 제곱이었는데 이 물체는 2m짜리 그리고 L은 2D짜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3분의 8md가 나오죠. D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P1, P2는 문제에서 포인트 파티클이라고 주어졌죠. 점질량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점질량에 대한 거리 아래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알 수 있습니다. mr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구했던 이제 D 구한 게 아니죠. 이제 주어진 이제 거리 R을 대입을 해보면 P1의 i는 9md제곱, P2의 i는 4md제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관성 모멘트를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다 더해보면 상당히 간단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M로드의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9md제곱, 이 시스템의 총 관성 모멘트는 d제곱 9m 플러스 13m이 됩니다. 3번 문제, 10번 문제를 구해보면 운동에너지의 P1의 운동에너지와 총 시스템 운동에너지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I는 우리가 구했어요. 그래서 P1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IP1 오메가 제곱인데 IP1은 위에서 구했듯이 9md 제곱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그리고 총 시스템의 운동에너지는 토탈 I 토탈을 대입해서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P1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9 md 제곱 오메가 제곱 그리고 총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d제곱 오메가 제곱 9n 더하기 14m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질량 M에 그리고 반경 R에 유니폼한 실린더가 이제 회전을 하는데 고정된 축 5에 대해서 회전을 합니다. 이 부분이죠. 고정된 축 5에 대해서 회전을 하고 또 다른 실린더 또 다른 유니폼한 실린더는 질량 4M과 반경 2R을 가지고 이제 고정축 5'에 대해서 이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줄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림처럼 이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이렇게 그 실린더의 위쪽 부분에 통과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한쪽 끝에 이 끝에는 20M의 질량을 가지는 블럭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개의 실린더와 블럭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얘들이 이제 얘가 아래 방향 운동을 하면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때 미끄러짐 없이 이제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한 실린더, 그러니까 질량 M, 라지 M, 그리고 반경 R을 가지는 유니폼한 실린더가 이제 회전할 때 모멘텀, 그 관성 모멘트를 다음과 같이 된다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실의 질량은 무시를 하고 중력 가속도는 G라고 주어져 있고 공기 저항력은 무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A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그 운동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블럭과 두 개의 실린더가 운동하는 동안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오메가 프라임과 오메가를 결정을 하라고 하네요. 근데 오메가 프라임은 이제 4m의 앵글러 벨로시티고 오메가는 m의 앵글러 벨로시티네요.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을 구하는 게 A번 문제고 B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 m의 실린더가 이제 완전히 한 바퀴 돌 때, 그러니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한 바퀴 돌 때에 그때 그 블록의 V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를 A랑 B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A번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지기론 질량 4M과 반지름 2R의 실린더는 각속도가 오메가 프라임이고 질량 M과 반지름 R인 실린더는 각속도가 오메가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각속도와 이제 선속도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실린더 두 개가 질량 M의 블록이 연결되어 있고 이 블록이 V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린더 두 개도 마찬가지로 선속도가 V겠죠. 같이 움직일 테니까. 따라서 각속도와 선속도의 관계를 알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속도와 이제 선속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죠. R분의 이제 반지름 분의 이제 선속도를 하면 각속도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 프라임은 2R분의 V가 되고 오메가는 R분의 V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오메가분의 오메가 프라임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입니다. 네, B번 문제입니다. B번 문제는 보시면 질량 M이 실린더가 이제 완전하게 한 바퀴를 회전을 할 때 정지 상태에서 완전히 한 바퀴죠. 그때 블록의 속도를 구하라고 하네요. 당연히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본전 법칙이 성립을 할 테니까 블록이 아래로 움직이는 동안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실린더들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블록이 이동한 거리 h, 그러니까 내려간 거리를 h라고 하면 그리고 실린더들의 회전관성 모멘트를 I 오메가 프라임, I 오메가라고 합시다. 당연히 블록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이제 블록의 운동 에너지, 각 실린더들의 회전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R인 실린더가 한 바퀴 도는 동안이라 했기 때문에 H는 당연히 2파이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보면 mg 2파이R이 될 테고요. 얘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이제 2분의 mr 제곱인 I 오메가 제곱을 구하면 되는데 i는 앞에서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질량과 이제 반지름을 넣으면 구할 수 있고 이 앞에서 각 속도를 구했죠. 그래서 각 속도도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보면 2분의 mv제곱 플러스 라지 mv제곱 더하기 4분의 1 라지 mv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v이기 때문에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v제곱은
2 플러스 n분의 5n분의 8파이 gr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당연히 v는 루트 2 플러스 n분의 5 라지 m 분의 8파이 gr이 됩니다.